안녕하세요. 자, 우리 2021년 마무리 이론 특강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1페이지부터 보시면 이제 뭐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요거는 시험에 나오기 좀 힘들다 그런 거는 과감하게 버려주시고, 자, 하여튼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만 정리를 했습니다. 자, 먼저 이제 부기의 목적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자, 우리 이제 부기라고 하는 것은 이 회계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죠. 자, 여기 기업 실체가 있고, 그러면은 이러한 기업 실체에는 자, 수많은 정보 이용자가 존재하죠. 그러면 이 정보 이용자들은 이 기업에 자금을 투자하거나, 자, 자금을 빌려줬죠. 자, 자금을 빌려줬기 때문에, 자, 이들은 이 기업 실체에 대한 재무적 정보, 자, 경제적으로 유익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요구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 기업에서는 정보 이용자들에게 기업 실체와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유익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회계라고 했다. 그러면 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생산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정보를 생산하려면 어디다 기록을 하느냐? 장부에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 기업 실체의 경제적인 사건을 인식을 해서 장부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 요거를 우리는 부기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죠. 자, 그렇게 이제 장부에 기록된 것을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회계. 자, 제공하기 위해서 장부에 기록하는 것이 부기다. 자, 그러면 이제 부기의 주목적은 뭐냐? 장부에 기록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뭐냐? 그러면 딱 두 가지죠. 하나는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자, 또 하나는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자, 측정하는 것이 요게 부기의 주된 목적이다. 자, 중요한 게 뭐예요?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와 그 다음에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 요거 두 개가 포인트가 되죠.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는 거. 자, 그게 이제 우리가 부기의 주목적이다. 자, 부목적은 이 회계의 목적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부기의 주된 목적은 회계의 부목적이 되고, 회계의 주된 목적은 부기의 부목적이다.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에는 곧잘 나오는 게 이 회계 등식입니다. 그래서 이 회계 등식에는 어떤 등식이 있느냐? 자, 우선 이제 재무 상태죠. 그러면 재무 상태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뭘 만들어요? 재무 상태표라는 것을 만들게 된다. 그러면 재무 상태표 차변에는 자산을 기록하게 되고,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을 기록하게 되겠죠. 그러면 자산이 100이다. 그럼 부채가 40원이면 자본은 당연히 60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공시에 자,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면 자본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뭘 구했어요? 자본을 구했기 때문에 이 등식을 자본 등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식을 그대로 변화하면 자, 기업의 자산은 부채에다가 자본을 더한 게 되겠죠? 그럼 얘는 뭐를 구했어요? 자산. 자산을 구했으니까 얘는 자산 등식이고, 그 다음에 이 자산 등식은 가만히 보니까 얘하고 똑같네. 재무상태표하고. 그래서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그래서 얘를 재무상태표 등식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등식의 이름, 자산 등식이 뭐고, 재무상태표 등식이 뭐고, 그 다음에 자본 등식이 뭔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중요한 게 뭐가 있었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기업의 순이익을 구하는 방법이죠. 자, 기업의 순이익을 측정할 때는 자, 이 자본의 변화를 가지고 순이익을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먼저 기말 자본하고 기초 자본을 비교를 해요. 그러면 기말 자본이 기초 자본보다 크다면 자, 우리 회사는 순이익을 만든 거죠. 그 다음에 반대로 기초의 자본에서 자, 기말 자본을 빼게 되면 요거는 이제 순손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자, 순이익을 측정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자, 순이익을 측정한다. 그래서 재산법 또는 자본이 얼마나 유지됐느냐에 따라서 순이익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본유지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하나는 뭘 그래요? 손익계산서를 그리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손익계산서라는 걸 그리게 되면 자, 차변에는 비용이 집합되고 자, 대변에는 수익이 집합되죠. 그러면 수익이 100인데 비용이 70이다. 그러면 30원에 자, 여기서 순이익이 나오게 된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순이익을 구하는 방법이 조금 아까 재산법이 하나 있었다면은 이번에는 손익법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손익법은 자, 총 수익에서 그 다음에 총 비용을 빼면 그러면 당기 순이익이 나오고 반대로 총 비용이 더 커요. 자, 총 비용에서 자, 총 수익을 빼면 요게 순손실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순이익을 측정하는 방법을 우리는 손익법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이런 그 손익법은 다른 말로 거래 접근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요거는 자본유지법이라고 하고 요거는 거래 접근법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재산법으로 구한 순이익과 손익법으로 구한 순이익은 언제나 같아야 된다. 요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은 어려울 개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비교해 가시면서 공식을 하나씩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른 공식은 다 응용된 거니까 자, 전혀 신경 쓸 게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리 중간에 2번의 자본 등식에서 우리 이제 조금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우리 이제 기본서나 기초 과정을 들으신 분들은 자, 3단계, 4단계, 5단계 자,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했죠. 자, 그래서 3단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가는 거죠. 자, 3단계는 자, 중간에 추가로 출자하거나 중간에 인출한 게 없을 때 이때는 바로 3단계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초의 재무상태표다. 그러면 A가 100원인데 부채가 30원이라면 자본은 70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자본의 변동이 없다면 요 가운데 게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 바로 기말에 자, 재무상태표를 그리게 되죠. 그러면 기말에 자산이 150원이 됐고 자, 부채가 70원이다. 그러면은 자본은 80원이 되겠죠. 그러면 요놈이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우리 회사는 10원의 이익이 생겼구나라는 것을 측정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 IS 손익계산서를 그리게 되면 자, 여기는 비용이 오고 자, 여기는 수익이 오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익이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우리 회사의 수익이 70원이라면 요 비용은 얼마겠느냐 이런 문제, 이건 한 문제 꼭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70원을 가지고 영업을 해서 80원이 됐으니까 10원의 이익이 생겼다. 그럼 얘가 나오게 되죠. 따라서 자, 아까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게 이익이라고 그랬으니까 비용은 60원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제일 간단한 3단계고. 근데 이제 문제는 처음에 얼마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70원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자, 이제 이 자본의 변동이 생긴 거죠. 자, 추가로 출자했다.
자, 또는 증자를 했다. 자, 이때 또 인출을 해갔다. 그 다음에 배당을 했다. 그 다음에 감자를 했다. 이제 이런 말들이 이제 끼게 되죠. 그러면 추가 출자라는 것은 자기가 70원을 냈던 것을 추가로 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본이 더 늘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증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있죠. 자, 이때 유상증자는 고려해야 되지만 여기에 무상증자가 나오면 얘는 무시해라. 그래서 무상증자 무시. 그럼 여기 감자에서도 자, 유상감자와 무상감자가 있으면 자, 당연히 여기에서는 무상감자 무시. 자, 그 다음에 이제 배당에서도 현금 배당이 있고, 자, 주식의 배당이 있는데, 자, 주식의 배당, 요거는 무시. 그래서, 자, 무상증자, 무상감자, 주식의 배당, 요것만 무시하면, 자, 이제 여기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자, 요 자본이 요로 70원 내려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추가 출자. 요게 추가 출자, 요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출하면은 요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를 1번이라고 하고, 여기를 2번이라고 한다면, 자, 추가 출자는 1번에, 유상증자는 1번에, 인출은 2번에, 자, 현금 배당은 2번에, 그 다음에 유상감자는 2번에, 이렇게다가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게 되느냐? 고쳐진 자본이 나오게 되죠. 요 자본이 요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면 이제 얘하고 얘를 비교하게 되면 요 비교가 요것이 이익이 된다. 요게 바로 4단계 접근법이 되는 거죠. 자, 4단계 접근법까지 잘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단계 접근법은 자, 여기 나와 있는 이익에서 자, 여기 이제 포괄 손익계산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익에서 다시 이제 뭐가 만들어져요? 기타 포괄 이익하고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손실 여기에 들어가면은 여기서 총 포괄 자, 손익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고려할 것은 다른 거는 하나도 없어요. 뭐만 고려하면 되느냐? 자본이 자, 여기에서 얼마냐? 원래가 이제 70원이었는데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추가 출자를 10원 했어요. 그 다음에 20원을 인출해 갔어요. 그러면 80에서 고쳐진 자본이 60이 되겠죠? 자, 그런데 60에서 80이 됐으면은 20원 이익이 나오는데 그 이익은 요게 아니라는 거죠. 요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자본의 증가 부분이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요로 된다는 거. 요것만 좀 기억을 해 주시면은 그러면은 뭐 그 다음에 생기는 현상들은 자연스럽게 조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마지막 5단계 요건 나중에 문제풀이를 할 때도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개념 잘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본의 증가분 그 자본의 증가가 이익인데 그 이익은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요로 가는 거다. 요 생각만 좀 해주시면 되겠죠. 요 숫자의 변동은 전혀 지금은 생각할 필요가 없고 포지션 자 위치만 잘 선정해 주시면은 3단계, 4단계, 5단계 자 잘 마무리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식 중에서 마지막 6번 시산표 등식. 자, 요거는 꼭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우리가 이제 시산표에 기록할 때는 언제예요? 결산 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산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결산의 예비 절차로서 시산표를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자, 차변에 기록되는 자산은 기말 자산이죠. 자, 기말 자산에다가 자, 총 비용이 기록이 되고 자, 대변에는 기말의 부채가 기록이 되죠.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자, 자본이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 총 수익이 들어가죠.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자본은 무슨 자본이 들어가야 돼요? 기초 자본이 들어가야 된다. 이게 이제 제일 포인트죠. 자, 여기 보면은 기말 자산, 여기 기말 부채. 그러니까 여기다가 기말 자본 이루기가 쉽잖아요. 아니죠? 자, 아직 결산이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자본이 변동이 안 됐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되는 자본은 기초의 자본이 된다. 그것만 꼭 좀 기억하시면
자, 거기 나와 있는 공식은 잘 마무리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회계 순환 과정. 자, 회계 순환 과정은 이건 어떠한 기업이 자, 회계 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잡았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어떠한 경제적 사건이 발생을 하잖아요. 자, 1월 1일에서 12월 말일까지 어떠한 경제적 사건이 생기면 제일 먼저 거래를 인식해서 제일 먼저 뭐를 해요? 붕괴하고, 그 다음에 붕괴한 것은 자기 노트에다가 옮겨 적어야 돼요. 그래서 전기를 하게 된다. 그래서 분기정기 1년 내내 분기정기 해서 이제 결산을 맞이하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는 거죠. 이 마무리가 결산이죠. 자, 그래서 결산을 통해서 자, 정보 이용자에게 우리 기업 실체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났어요. 그럼 다시 또 이제 다음 연도, 여기가 X1년이다. 그러면 다시 X2년도, 또 분기정기, 여기서 결산. 이렇게 해서 자, 정보 이용자들에게 제공. 이렇게 매년 똑같은 과정이 반복되는 거, 요거를 우리는 회계의 순환 과정이라고 했다. 자,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회계의 순환 과정의 의미는 재무제표의 작성자인 경영진과 정보 이용자 사이 정보 전달에 순환되는 과정을 우리가 회계의 순환 과정이라고 한다. 자, 그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페이지로 들어가면 회계상의 거래. 자, 우리는 이제 경제적인 사건을 인식하면은 붕괴하는데 그 인식이 이제 거래가 되는 거죠. 자, 거래냐 아니냐. 자, 거래란 기업의 자산이나 부채에 증감 변동이 있으면은 거래죠. 자, 그러면 거래가 아닌 거는 뭐겠냐? 뭐 말로만 하는 거죠. 약속을 했다. 자, 주문을 했다. 보관을 했다. 채용을 했다. 그 다음에 뭐 담보로 제공했다. 자, 이런 것들은 거래가 아니다. 그래서 거래인지 아닌지 이런 거를 구분하는 문제, 한 문제 정도가 나올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얘가 거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래의 판례소에 따라서 자산이 증가되면 차변에, 자산이 감소되면 대변에, 부채가 증가되면 대변에, 부채가 감소되면 차변에, 자본이 증가되면 대변에, 자본이 감소되면 차변에, 자, 그 다음에 비용이 발생하면 차변에, 자, 수익이 발생하면 자, 대변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자, 이놈을 우리는 거래의 8가지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오늘 이 강의를 듣는데 거래의 8요소가 뭐요? 이러면은 이제 2022년으로 이월하셔야 되겠죠. 자, 저런 정도는 완벽하게 정리가 됐어야만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의 10요소라고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경우예요?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비용이 소멸될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비용의 소멸을 이쪽으로, 그 다음에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수익이 소멸할 수 있죠. 그러면은 여기로도, 자, 이렇게도 온다. 그래서 요거는 거래의 10요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거래의 종류. 자, 거래의 종류는 먼저 교환거래다. 그럼 이거죠, 이거. 자, 이름 밑에 게 발생하지 않는 거죠.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에만 증감 변화가 있다. 걔를 교환거래. 자, 그 다음에는 손익거래는, 손익거래라고 하면은, 자, 얘네들이죠. 요렇게 생기면서 요렇게 생기거나, 요렇게. 아니면은 요렇게 생기면서 요렇게 어울려지면 요런 거래를 우리는 손익거래. 그 다음에 하나의 거래에서 교환거래하고 손익거래가 동시에 발생했다. 그러면은
요놈을 혼합거래다 이렇게 불러주는 거죠. 자, 그래서 거래의 종류,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현금이 들어오는 거래를 현금거래, 현금이 수반되지 않는 거래를 대체거래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기업의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외부거래라고 하고, 기업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내부거래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계나 계정기입의 방법, 이거는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 알아둘 게 우리가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이 있어요. 그래서 자산과 부채와 자본은 한 회계기간이 끝나면 없어지지 않죠. 그리고 다음 연도로 이월돼서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에 속하는 항목을 영구계정이다.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실제계정 이렇게 불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비용과 수익은 한 회계기간이 끝나면 다음 연도로 넘어가지 못하죠. 그리고 다 단기에 소멸돼서 없어지죠. 그래서 비용과 수익을 우리는 임시계정이다 또는 이름뿐의 계정, 명목계정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다음 중 임시계정에 속하는 거 그러면은 수익과 비용을 찾으시면 되고, 다음 중 실질 계정에 속하는 거 그러면은 자산, 부채, 자본만 찾아주시면 된다.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장부의 분류. 자, 장부는 이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장부의 종류. 자, 우리가 회계 장부다. 그러면 주된 장부, 요거를 주요부라고 하고요. 자, 주된 장부를 도와주는 장부를 보조부. 그래서 주요부에는 자, 어떠한 거래가 발생하든 하나도 빼놓지 않고 장부에 기록을 하죠. 분계를. 그래서 분계를 하는 분계장. 그 다음에 분계된 것은 자기네 집으로 옮겨지죠. 총계정 원장. 이거는 어떤 거래든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기록하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다. 그래서 중요 장부에는 분계장과 총계장 원장이 있다. 근데 요즘에는 요 분계장을 전표로 대용을 해요. 그래서 전표도 주요 장부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조부에는 자, 보조기입장, 그 다음에 보조원장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보조기입장은 한 권이에요. 한 권의 장부에 날짜 순으로 기록하는 게 이게 보조기입장이고, 보조원장은 여러 권이에요. 여러 권. 그러니까 이 여러 권은 거래처별로도 구분할 수도 있고 종류별로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권으로 구성이 돼 있다. 근데 뭐 그렇게 기억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 보조 원장이잖아요. 그러면 이 보조 원장은 여기가 이제 원장이니까 끝에가 원장으로 끝나요. 단 얘는 빼고. 자, 여기 보면은 총계정 원장이잖아요.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아니고 총계정 원장을 제외한 뭐 매입처 원장, 매출처 원장, 수탁 판매 원장, 적성품 원장 이렇게 원장으로 끝나면 그게 보조 원장이고, 그럼 보조 원장으로 안 끝나는 게 뭐가 있느냐? 자, 상품 재고장. 자, 상품 재고장은 상품의 종류별로 기록을 하기 때문에 자, 상품 재고장. 그다음에 이제 또 유형자산 대장. 자, 유형자산의 종류별로 장부에 기록을 하죠. 이런 것들이 바로 보조원장이 된다. 자, 이런 문제도 다음 중 보조원장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해서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에 보면은 9번. 자,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 요게 이제 자,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결산이라고 하면은 자, 이제 일단에 1년의 거래가 12월 말일로 종결이 되면은
자, 우리는 마무리를 한다. 그러면 이 마무리를 결산이라고 하고, 자, 이런 결산의 절차는 예비 절차와 본 절차와 결산 후 절차, 요거는 뭐 후 절차라고도 하고, 아니면은 다른 말로 결산 보고서의 작성이다, 이렇게도 표시를 하죠. 그러면 이제 먼저 예비 절차. 자, 먼저 시산표를 작성. 그 다음에 재고조사표를 작성. 그 다음에 시산표에서 재고조사표를 고려하게 되면 얘가 수정이 되죠. 자, 그러면 수정 후, 자, 시산표의 작성.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정산표. 자, 여기 이제 예비 절차고, 그 다음에 이제 본 절차로 가면은 뭐가 있느냐. 자, 본 절차에는, 자, 우선, 영미식 마감법이 가장 우리는 줄을 이어요. 자, 대륙식 마감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자, 영미식 마감. 자, 이건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자, 우리 회사의 모든 비용과 수익을, 자, 요거를 손익계정으로 대체해야죠. 그 다음에는 손익계정의 차액을, 자, 자본금이나 잉여금으로 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개인기업은 자본금으로 보내고 법인기업은 잉여금으로 보내죠. 자, 그래서 이제 보내게 되면, 자, 이제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자산하고 부채하고 자본이 있는 거죠. 그러면 자산, 부채, 자본을, 자, 여기 어디로 보내느냐? 차기로 이월을 해요. 그 다음에 2월 된 걸 모아가지고 뭐를 작성하느냐? 2월 시산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되죠. 그러면 이게 영미식 마감법. 자, 그래서 비용과 수익을 손익계정에 대체하고 손익계정의 차액을 자본금이나 잉여금으로 대체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산, 부채, 자본을 차기로 이월하고 2월 된 걸 모아서 2월 시산표를 작성하면 결산이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결산 후 작성. 요거는 뭐예요? 재무제표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 기업의 재무제표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 외울 수 있죠? 재무상태표, 기간, 다시 기말의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기간 포괄손익계산서, 기간 자본변동표, 기간 현금흐름표, 그 다음에 주석을 포함한다. 그거를 우리가 재무보고서 재무제표라고 한다. 그럼 이제 우리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이 시산표라고 해요. 그러면 시산표는 왜 작성해요? 우리가 이제 1년의 거래, 1년 동안에 있었던 모든 거래가 경제적 사건이 생기면 붕괴를 해야 되고, 붕괴한 게 자기네 집으로 옮겨졌죠. 그 옮겨진 것이 제대로 옮겨졌는가 확인하는 절차로서 시산표를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시산표를 작성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발견할 수 있는 오류, 발견할 수 없는 오류, 그게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죠? 차변과 대변이 동시에 잘못됐다. 그러면 발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발견할 수 있는 건 어떤 거야? 어느 한쪽만 잘못된 거, 그것만 발견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하면은 여기 있는 거 그거 7개를 동시에 다 외우시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붕괴한 것을 총계장 원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차변은 옮겼는데 대변을 안 옮겼다. 그러면 한쪽이 크거나 적을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는 발견되는 거고, 자, 차변에 10만 원을, 대변에 10만 원을, 차변에 만 원, 대변에 만 원, 이게 똑같이 틀린 금액으로 적었다. 그럼 발견 안 되는 거잖아요. 동시에 잘못된 것은 발견 안 돼요. 또 계정 과목을 잘못 썼어요. 예를 들어서 외상으로 매출했으면 외상 매출금이라고 써야 되는데 그거를 미수금이라고 썼대요. 그러면 발견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딴 거 다 필요 없고 발견할 수 있는 오류, 그러면은 차변과 대변 어느 한쪽의 금액만 잘못됐을 때, 그럴 때만 발견할 수 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은 자, 9번 같은 거는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페이지에
자, 4페이지의 단원에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개념이죠.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자, 그러면 이제 현금이란 뭐가 있어요? 자, 주화, 그 다음에 지폐, 그 다음에 외화. 자, 이런 통화가 있고, 그 다음에는 통화 대용 증권이 있죠. 그래서, 자, 통화 대용 증권에는, 자, 뭐가 있었습니까? 자, 국가에서, 자, 타자기 여러 대를 공일날 배우라고 우송했다. 자, 요게 이제 통화 대용증권으로서 현금은 아니지만 현금으로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자, 먼저 국고송금통지서, 가계수표, 타인이 발행한 수표, 자기합 수표, 여행자 수표, 대체저금의 환급증서, 공채나 사채의 만기표, 공채나 사채의 이자표, 일람출구보험, 배당금 영수증, 우편한 증서, 우편수표, 송금수표. 그래서 이런 애들은 누가 봐도 현금은 아니에요. 근데 원하면 언제나 금융기관에 가면은 현금으로 즉시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받을 때는 그냥 현금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요구불 예금. 자, 요구불 예금은 우리가 이제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는데 내가 언제라도 가서 요구하면은 은행에서 바로 지불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예금이나 당좌 예금을 우리는 요구불 예금이라고 하고 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범주에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꼭 현금이 아니더라도 언제라도 은행에 가서 또는 우체국에 가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으면은 얘를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정의한다. 그럼 이제 마지막 현금성 자산이 뭐냐? 그러면 현금성 자산이란 자,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의 전환이 용이하고 그 다음에 이자율이 변동된다 하더라도 자, 요 이자율 변동에 따르는 가치 위험이 자, 중요하지 않은 거죠. 가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그 다음에 이제 언제나 취득일로부터 자, 취득일로부터 만기나 또는 상환일이 90일 이내. 자, 다시 말하면 3개월이죠. 자,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단기 금융상품이나 단기 매매 증권을 우리는 현금성 자산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현금성 자산의 큰 틀을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4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자, 국가타자 여러 대 공일배후 우송, 그 다음 보통예금 당좌예금,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은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채권으로서 취득 당시 상환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내인 우선 상환주가 포함된다. 원래는 주식은 안 들어가는 거죠. 왜? 주식은 만기가 없으니까. 그러나 3개월 이내 상환 우선주라면 걔도 현금성 자산에 집어넣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단기 금융상품 뭐 이런 건 다 필요 없고요. 자, 뭐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 자, 중요한 게 하나 있죠. 거기에 안 되는 게 있어요. 직원 가불금, 차용증서. 이거는 단기 대여금으로 가야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우표나 수입인지 그것도 안 돼요. 우표나 수입인지도 안 된다. 사실은 정확하게 수입인지는 세금과 공가로 하시는 게 많고요. 수입증지, 그거는 수수료 비용으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뭐 그런 정도까지 나오겠나요? 안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선일자 수표가 나오면 무조건 어음으로 하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내가 선일자 수표를 받았다. 그럼 받을 어음으로, 내가 선일자 수표를 발행했다. 그러면은 지급 어음으로 하라.
자, 그 다음에 당좌차월이라고 그러죠. 당좌차월은 단기 차입금으로. 자, 그 다음에 1년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이런 것들은 장기성 금융자산, 장기 금융상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별표 당구장 표시에 장기 금융상품이 자,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한대요. 그럴 때는 유동성 장기 금융상품으로 자, 분류 변경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원래는 비유동 자산이었는데 얘가 이제 유동 자산으로 바뀌게 되면 그때는 이제 분류 변경을 한다라는 거예요. 계정 과목을 바꾸는 건 아니고 비유동 자산에 있는 놈을 유동 자산 그룹으로 끌어올린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현금 가부족. 자, 우리 현금 가부족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장부상의 잔액과 자, 실제 잔액을 비교를 하죠. 자, 장부에는 100만 원인데 실제로는 90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은 10만 원이 뭔가에 지출이 됐죠. 원인을 모르니까 일단은 대변의 현금이 10만 원 없어졌는데 원인을 모른다. 그럴 때는 그 원인을 찾을 때까지 현금 가부족 요래놔라 이 소리죠. 자, 여기 이제 4월 1일이었어요. 그랬는데 중간에 자, 6월 3일 날 이 중에서 7만 원은 광고 선전비를 지급한 게 누락된 게 발견됐어요. 그러면 발견 즉시 자, 차변의 광고 선전비를 7만 원. 근데 이미 현금은 지급됐으니까 여기 아까 만들어 놓은 현금 과부족을 죽여야죠. 자, 그럼 이제 현금 과부족 10만 원 중에서 7만 원은 찾았어요. 근데 나머지 3만 원은 결산할 때까지도 원인을 모른다. 그러면 이제 12월 31일 날 얘를 없애야죠. 3만 원. 그러면서 바로 자, 결산일 날까지도 원인이 파악되지 않으면 잡손실로 처리하시면 된다. 자, 이거의 반대가 뭐겠습니까? 자, 장부상의 현금은 100만 원이었는데 자, 실제 현금은 120이래요. 그럼 이때는 자, 현금이 20만 원이 더 들어왔는데 원인을 모르는 거죠. 그럴 때는 자, 현금 과부족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야, 이게 왜 돈이 모자란 거야 하고 이제 찾아봐야죠. 이제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됐어요? 돈이 더 남는 거죠. 야, 20만 원이 남았는데 그 중에서 15만 원은 이자를 받은 거래요. 이제 원인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자, 현금 가부족이 15만 원 이렇게 없어지면서 이제 이자를 받은 거니까 이자 수익 15. 그러면 이제 20만 원 중에서 15만 원은 찾아냈죠. 그럼 나머지는 자, 결산 시까지도 원인을 못 찾았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자, 현금 가부족을 죽여버려요. 5만 원 죽여버리면서 자, 요거는 이제 잡수익으로 자, 잡이익이죠. 잡이익으로 5만 원 이렇게 떨어버리면 된다. 자, 그거 좀 잘 기억하시고요. 다만 요 현금 부족하거나 현금이 많은 게 언제 발견될 수 있느냐 이렇게 기중에 발견되면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언제 발견되느냐 하면은 하필이면 12월 말일 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12월 말일 날 장부상의 금액이 100인데 실제는 90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현금이 10만 원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원인을 모르니까 현금 가부족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왜? 오늘이 결산이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다이렉트로 그냥 잡손실 이렇게 떠시라. 자, 12월 말일날 20만 원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현금 20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 가부족이 아니라 바로 잡이익. 자, 그러니까 결산 때 이런 과부족이 생기게 되면은 이렇게 잡이익으로 처리하거나 바로 잡손실로 처리해서 마무리를 해 주시면 이게 현금 과부족에 관한 회계 처리가 된다. 자,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자, 첫 시간은 가볍게 여기까지 하고 자, 다음 시간부터는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쉰 다음에 계속합니다.